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기에 걸려버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내 맘대로 PLC 14편입니다. 지금 제가 녹한다가 엄청나게 강력한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제 의지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몸 상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그래도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걸 뭐라 표현하면 좋죠? 어떤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원래라면 지금 저는 오늘 좀 안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어필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하겠다라고 일주일에 2번밖에 라이브 방송을 안 하는데 오늘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좀 별로인 것 같아서 제 스스로 느끼기에 별로인 것 같아서 어쨌든간 좀 몸은 안 좋지만 억지로 지금 이끌어 나가려고 하니까요. 목소리가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그거는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상적이라면 지금 저는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되는 상황인데 병상에서 일어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목소리만 딱 들어도 아시겠죠, 그죠? 엄청나게 개센 감기에 걸렸습니다. 아, 죽겠습니다. 하여간 이 감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요 정도였다면 오늘은 한 요 정도 위치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어제가 제일 심했고 오늘은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불편한 진실. 자, 아무튼 이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됐으니까요. 잠깐만요. 목소리가 진짜 왜 이렇지? 좀 더 낫죠? 아닌가? 자, 13편까지 해가지고 녹한다가 무엇을 했냐면요. C샵이라는 이 프로그래밍 그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 PLC를 원격 제어를 하겠다. 그런 목표를 세웠었고, 크게 C넷하고 FE넷이 있었습니다. C넷이라고 하는 거는 C샵의 컴퓨터하고 PLC하고 유선으로 연결하는 거더라. 크게 RS232 통신하고 RS485 통신이 가능했고, FE넷은 TCP와 UDP 통신이 가능했는데 요거를 순서대로 제가 했었어요. C넷에 RS232는 안 했습니다. RS232 연결선이 없어서 안 했고, RS485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요때 C넷하고 FE넷에 프로토콜이 또 두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모드버스, 그리고 두 번째가 XGT 서버. 요 두 개의 프로토콜이 가능한데 이거 C샵 버전으로 전부 다 있어요. RS485 버전의 모드버스 XGT 서버, TCP 버전의 모드버스 XGT 서버, 요렇게 페어를 나눠 가지고 전부 다 있었고, 오늘은 이거 C샵 대신에 C샵은 이제 잊어버리고 노드레드로 가겠다 이 말입니다. 노드레드. 그럼 노드레드라는 게 뭔지 조금 이따가 보셔야 되시겠지만 일단 그거를 모르더라도 오늘 어떤 내용을 하게 될 거냐면요. 일단 조금 이따가 그 파워포인트에도 새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있고요. 컴퓨터가 있고 PLC가 있습니다. 얘네 두 개를 RS485로 연결할 거예요. 유선으로 연결하면, 그러면 요 PLC 입장에서는 C넷이라는 거를 쓰는 개념이 되겠죠. 유선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PC에는 노드레드라는 그 IoT 플랫폼이 설치가 될 거예요.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 노드레드 가지고 RS485 통신을 이용해서 PLC를 원격 제어한다라는 개념으로 갈 건데, 중요한 것은 이 PC가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좀 이따 그림 새로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PLC는 PC에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PLC에 인터넷 연결한 상황은 지금 아닌 겁니다. PC가
인터넷 공유기하고 와이파이든 유선 인터넷이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노드레드에서는 뭘 할 수가 있냐면 노드레드 자체가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웹 앱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이 노드레드가 보여지는 뷰어가 이 프로그램이 웹 브라우저에서 구동이 됩니다. 웹 브라우저. 그렇다는 말은 PC의 웹 브라우저에서 PLC를 일단 제어를 할 수 있다. 이게 1번이고 2번은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디바이스가 요 노드레드에 접속을 해가지고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다. 그럼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인터넷 공유기에 스마트폰이 접속할 수도 있고 태블릿이 접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컴퓨터가 접속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다른 어떤 장비에서 요 PLC를 원격 제어하고 있는 이 PC에 접속을 해가지고 노드레드 화면을 보게 된다면 얘네들도 PLC를 원격 제어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 가지고 PLC를 원격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블릿 가지고도 가능하고 그래서 오늘 그거를 시연하기 위해서 태블릿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어쨌든간 제가 오늘 시작을 했는데 아유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이거 뭐 듣기 어떻나요? 괜찮나요? 좀 이렇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목소리로 인해서 지금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오늘 라이브 방송을 포기하겠습니다. 해봐야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일단 기백과 의지만 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이 의사 전달이 지금 이 시청자분들께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감히 포기를 하겠습니다. 어떻는지 조금 의견 있으신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목소리가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목소리가 너무 이상하다. 뭐 그런 의견 있으시면 좀 어필해 주시고 일단 그런 의견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민님 반갑습니다. 1번으로 와주셨고요. 환영합니다. CHH님 반갑습니다. 이빠로 와주셨고 하이드님이라고 읽어드리면 되나요? 반갑습니다. 3바로 와주셨고요. 춘택님 반갑습니다. 아 감기 코로나인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엄청나게 강력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지금 너무나 정신이 피폐한 상태인데 그래도 지금 기백만 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SYH님 반갑습니다. 보리밤님 반갑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 버틸 정신력은 되니까요. 뭐 듣기 거북하시지만 않다면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조금 짧게 할게요. 조금 짧게 너무 길게는 하지 말고 오늘 핵심 내용만 딱 하고 뭐 되는 대로 빨리 마무리 짓고 오늘은 마무리하는 걸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조금 데미지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봐가면서 할게요. 자, 일단 오늘 할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컴퓨터가 PLC하고 RS485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컴퓨터는 RS485 통신선이 없기 때문에 RS485 to USB 모듈 이거 뭐 1,000원 안짝으로 아마 구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입하시고 그리고 노드레드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요. 이 노드레드라는 것은 이거 좀 정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일단 노드레드는 그 라즈베리 파이나 그러니까 리눅스 환경에서 구동시키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다. 근데 오늘 녹한다는 일단은 윈도우 환경에서 시작할 거예요. 윈도우 환경에서 설치해서 진행을 하는데 윈도우에는 설치하는 방법이 약간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PLC 시리즈 후반부에 라즈베리 파이를 제가 들고 올 거예요. 향후에 라즈베리 파이에 노드레드를 설치해서 리눅스 환경에서 PLC를 원격 제어하는 내용도 추가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윈도우가 우리가 쓰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저도 라이브 방송하기가 편하고, 왜냐면 제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 컴퓨터가 윈도우가 설치가 돼 있으니까. 리눅스가 필요하면 이거 컴퓨터가 한 대 더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윈도우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녹한다가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라는 거를 제품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PLC를 제어하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은 윈도우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윈도우에 노드레드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제 나름대로 제 블로그에 정리를 해두긴 했는데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실제 시연은 못 해드리고 그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설치가 약간 까다롭다라고 표현한 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원래 이 노드레드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node.js라는 것을 설치해야 하는데 윈도우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12. 버전대를 설치해야 한다.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놨어요. node.js에 요 en 돼 있는 거 이거 있죠, 그죠? 요거 딱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지금 최신 버전은 18.16.1 버전이에요. 최신 버전은 20 버전이고 안정된 버전, 추천하는 버전은 18.16.1 버전 여기 나와 있다, 그죠? 근데 요거 노드.js를 쓸 거면 저거를 쓰시면 되는데 노드레드를 설치하려면 이거 윈도우에 설치하면 노드레드 설치가 안 돼요. 충돌이 납니다. 근데 윈도우 11은 어떻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일단 녹한다. 제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 버전 설치해가지고 일단 시도를 해보시고 에러가 나면 지우고 12점대 버전으로 가시면 되는 건데요. 그럼 그놈이 어디 있느냐? 그놈은 요 밑에 링크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요 링크를 딱 눌러보시면 자, 요 잘 보세요. 자,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12.2 뭐 버전인데 다양한 요 OS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네요. 요거 하면 되겠네. 요거 인스톨러 MSI가 윈도우 인스톨러잖아요. Node.js 12.2.12에 x64.msi 이거를 다운받아가지고 더블 클릭해가지고 인스톨러 넥스트 눌러가지고 설치를 빡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는 node.js예요. 노드레드가 아닙니다. 그리고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합니다. 명령 프롬프트 이거 뭔지 아시죠? 요 까만하면 요걸 딱 여셔가지고 여기다가 이 명령어를 카피해다가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제대로 설치가 됐다면 이 명령어가 실행이 돼요. 이 명령어는 node.js를 실행 안 하면 실행 안 되는 거예요. 윈도우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node.js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버전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요 아래쪽에 있는 이 명령어를 이렇게 여기다가 딱 입력을 해가지고 엔터를 빡 치면 노드레드가 알아서 설치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노드레드 설치가 윈도우에 노드레드 설치가 끝이 나게 되는 것이다. 그럼 노드레드 실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노드 빼기 레드 이렇게 치시면 노드레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켜놓은 이 명령 프롬프트가 노드레드가 실행되는 실행창이기 때문에 얘를 꺼버리면 노드레드도 꺼지게 되는 겁니다. 얘는 끄지 마시고 여기 최소화 버튼 눌러가지고 화면 아래로 그냥 내려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드레드는 명령 정상적으로 설치 후 노드레드 라는 명령어로 노드레드를 실행할 수 있음. 그리고 노드레드의 작업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웹 브라우저에서 127.0.0.1에 1880으로 들어갑니다. HTTP에 이거를 주소창에 입력하면 된다. 얘가 요거를 카피를 요 쌍따옴표 빼고요. 요 안에 알맹이만 카피를 딱 해가지고 웹 브라우저에 가서 딱 칩니다. 이게 노드레드입니다. 됐죠? 주성님 반갑습니다.
자, 좀 간단하게 좀 줄여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자, 노드레드 간단하게 시작하기. 자, 그러면 설치하는 방법하고 기본적으로 실행하는 방법 다 나왔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노드레드를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당혹스럽거든요. 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노드레드라는 것은 여기 한 줄 더 적어 놓을게요. 노드레드는 아니다. 이거도 별도로 적어야 되겠다. 일단 왼쪽 화면을 보시면, 화면의 왼쪽을 보시면 요 뭔가 네모난 것들 보이죠, 그죠? 요거 왼쪽에 있는 이 네모난 것들을 노드라고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 노드레드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 최소 단위의 컴포넌트를 노드라고 부르도록 한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얘네들을 지금부터 노드라고 부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노드레드는 코딩의 양을 최소화한 블록 코딩 방식으로 원하는 결과물을 구현한다. 그러니까 얘는 블록 코딩 툴이에요. 블록 코딩 툴입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이런 거를 블록이라 표현하는데 노드레드니까 노드라고 부르고, 노드와 노드 사이의 어떤 커넥티비티로,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결과물을 이루는 그런 코딩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노드에 노드와 노드를 서로 연결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 그럼 이때 노드의 일단 요거 이전에 노드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함수와 같다. 일단 저 하나하나가 함수라는 거예요. 함수 펑션이에요. 그리고 5번 노드의 왼쪽은 입력이고 오른쪽은 출력이고 전체적인 흐름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다. 요걸 일단 알고 계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개 끄집어 놨고 설명을 드릴게요. 요렇게 요 세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얘는 잘 보시면 왼쪽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 요 꼭다리를 딱 눌러보시면 이게 선이 나와요. 실 같은 게 나오는데, 얘는 왼쪽에 있고 얘는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는 없죠. 얘는 반대로 왼쪽에는 있는데 오른쪽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요 스위치라고 된 애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얘는 전체적인 흐름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왼쪽이 입력, 오른쪽은 출력입니다. 우리가 이 얘를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출력만 있는 함수예요. 얘를 호출하게 되면 뭔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입력만 받습니다. 입력을 받아서 뭔가를 수행하는 녀석이고, 얘는 입력도 있고 출력도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C 언어로 해석을 하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출력만 있는 노드는 굳이 C 언어로 하자면, 자, void my 펑션에 출력만 있으니까 뭐 int 뭐 이게 출력만 있겠죠. 입력은 아무것도 없고 return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뭔가 부르면 어떤 값이 출력이 되는 애를 말하는 거고, 입력만 있는 노드는 출력은 없어요. void 출력은 없고 펑션인데 int 뭐 input 이런 식으로 이 함수가 뭐 하는지는 일단 몰라요. 여기 있는 노드마다 각자 고유한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크게 봤을 때 얘는 출력만 있는 거, 얘는 입력만 있는 거, 얘는 두 개 다 받는 거다. 그러면 얘가 뭘 하는지를 이제 알아내면 되겠다, 그죠? 가장 기본을 이루는 노드가 요거 두 개입니다. 지금 제가 선택해 놓은 이 노드는 뭐냐면 인젝트 노드라고 불러요. 인젝트 노드고, 얘를 왼쪽에 보시는 이거 클릭할 수 있는 버튼 같은 겁니다. 얘를 누르면 요 반대쪽으로 특정한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럼 그 메시지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요거를 쌍따옴표 그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을 하시고 여기 message.payload라고 된 부분에 문자열로 지정을 하고 녹한다입니다라는 문자열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느낌을 한번 봐주세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랑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관계가 되냐면 이 함수 블럭이 호출이 되면 이 노드가 실행이 되면 이쪽으로 녹한다입니다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돼요. 그러면 그 출력을 이거는 디버그 노드입니다. 디버그 노드는 입력받은 메시지를 디버그 콘솔에 출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 한 거를 우측 상단에 배포하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 이 블록 코딩이 실제 프로그래밍 코드로 변환이 돼가지고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녹한다입니다라는 이 문구가 왜 출력이 되냐면 디버그 노드에 연결이 됐으니까 이 메시지가 디버그 노드 쪽으로 가서 저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게 노드레드에서는 블록 코딩이 끝나게 되면 우측 상단에 배포하기 버튼을 눌러야 실행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건 노드와 노드 사이에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최소 그 메시지는 msg.payload이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메시지 요거는 그러니까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노드레드는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구현되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얘가 더블 클릭해 보시면 message.payload라는 거에 지금 제가 이 메시지를 담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일단 주고받는 목소리 왜 이러냐. 주고받는 어떤 데이터가 메시지라는 오브젝트가 가는 거예요. 구조체랑 같습니다. 구조체예요. 메시지라는 구조체에 페이로드라는 필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페이로드라는 필드에 녹한다입니다라는 문자열을 담아서 보내게 되면 얘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얘는 message.payload 받은 거를 출력을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제가 message.payload라고 안 하고 message.녹한다라고 했다. 그러면 얘는 출력이 안 될 거예요. undefined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의 세트를 맞추려면 얘가 message.녹한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message.녹한다라는 어떤 그 변수에다가 요 문자열을 대입을 해서 전송을 하니까 message.녹한다라는 걸 출력을 하겠다라고 해야 요 멘트가 출력이 되겠다.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노드레드의 사용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기본만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드레드에서 기본 노드 이외에 추가적인 확장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노드를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그럼 지금 노드레드를 다른 노드를 어떻게 다운받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우측 상단에 배포하기 버튼 옆에 이 버튼 보이죠, 그죠? 이 버튼을 제가 지금부터는 햄버거 버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 햄버거 버튼이냐? 줄 3개가 있잖아요, 그죠? 제일 위에 줄이 빵입니다. 가운데 있는 줄이 고기예요. 제일 밑에 있는 줄이 빵이에요. 빵 사이에 고기가 낑겨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저 버튼을 햄버거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원래 저 버튼을 햄버거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팔레트 관리 들어갑니다. 팔레트 관리. 그리고 설치 가능한 노드 누릅니다. 설치 가능한 노드. 이거 여기다 적어놔야 되겠다. 햄버거 버튼, 팔레트 관리. 그다음 뭐였죠? 설치 가능한 노드.
이렇게 딱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가 검색을 해가지고 지금 세 개를 동시에 다 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거 세 가지를.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 제가 딱 적어놨는데요. 아, 이거 좀 목소리가 너무 안 나온다. 범준님 반갑습니다. 아니 보리밤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원금을 보내주셨네요. 박수. 짝짝짝짝짝. 감사합니다.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희님 반갑습니다. 지안영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요거 세 개를 검색을 해가지고 설치를 할 건데요. 뒤쪽에 가로쳐놓은 거는 버전입니다. 버전이에요. 요거 싹 카피 하셔가지고 여기 검색을 딱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레드 랄랄랄라 요 딱 모드버스라고 돼 있다고. 아, 딱 봐도 이게 있어야 모드버스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습니다. 모드버스고, 그 다음 요거 검색해가지고 노드레드 대시보드 보이죠? 설치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버퍼 파서 요거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세 개를 동시에 일단 설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녹한다와 개발 환경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제 시작할 준비가 여기까지 해야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할 것의 개념도를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디다 써놓지? 여기다 대충 써놓고, 오늘 할 것의 개념도. 자, 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이해하시기가 좀 좋을 것 같으니 제가 그림을 하나 싹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PLC가 있습니다. LS PLC가 있고, 얘랑 컴퓨터,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이해해주세요. 저 감기 걸렸습니다. PC 얘하고 PC 사이는 뭐 어떻게 그리지? 어떻게 그래야 잘 그렸다 할까? 얘 둘 사이는 RS485 통신입니다. 그리고 그때 RS485고 통신이 RS485라는 거고, 프로토콜은 모드버스입니다. 모드버스 RTU. 모드버스 RTU는 초면이 아니죠. 이미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쯤 인터넷 공유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인터넷 공유기하고 PLC가 저기 접속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개념도에서는 얘하고 PC하고 이 인터넷 공유기하고 뭐 유선이든 무선이든 상관없습니다. 유무선 인터넷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PC에 노드레드가 있습니다. 노드레드는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했고요. 자기 컴퓨터의 웹 브라우저에서도 웹 노드레드에 접속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접속한 게 그 상황이죠. 노드레드가 이 컴퓨터에서 돌아가고 웹 브라우저도 이 컴퓨터에 있는 웹 브라우저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관계를 로컬 호스트라고 부릅니다. 됐죠? 내가 내 컴퓨터에 있는 노드레드에 지금 접속을 한 상황이다. 그럼 지금 이 PC 자체에서도 이 PC의 모니터에서도 일단 이 PLC를 제어를 할 수가 있다. 요만큼 바운더리에서도 지금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만큼은 요만큼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약간 스탠드 언론이죠. 독립적으로 제어가 되는 거죠. 독립적으로 원격 제어. 근거리입니다. RS485 통신 연결된 컴퓨터가 단순히 노드레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PLC를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터넷 공유기와 유무선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면 요 인터넷 공유기와 연결할 수 있는 다른 디바이스가 생기죠. 예를 들면 그것이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태블릿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컴퓨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PC. 그럼 얘네들이 여기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스마트폰하고 태블릿하고 다른 컴퓨터하고 전부 다 웹 브라우저 있죠. 웹 브라우저 있으니까 요 웹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요 노드레드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이 파트는 요 파트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인터넷으로 원격 제어하는 거죠. 인터넷으로. 공간의 제약이 없어짐. 근데 완벽하게 공간의 제약이 없으려면 이 컴퓨터가 고정 IP를 써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긴 한데 일단은 그냥 인터넷에 연결됐으니까 공간의 제약이 없어졌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요만큼 다루되 제가 나중에 인터넷 공유기에 태블릿을 연결해 가지고 태블릿 가지고 원격 제어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개념이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요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예제 1번을 한번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약간 속도감 있게. 자, 그 전에 우리가 모드버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드버스 기억 안 나실까봐 RTU에 대해서 가볍게 복습하기. 제가 모드버스 RTU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는데 1번 비트형 접점 하나를 온오프 하는 것을 코일이라고 부른다. 모드버스에서는 코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2번 워드형 데이터 하나를 집어넣고 빼는, 그러니까 읽고 쓰는 것을 레지스터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워드라고 하면 PLC에서 16비트짜리죠. 레지스터도 16비트입니다. 그러니까 레지스터 하나는 PLC에서 워드 한 개다. 그리고 PLC에서 비트 한 개가 모드버스에서는 코일이라고 부르더라. 그러면 자, 코일을 한 개 혹은 여러 개를 읽고 쓰는 함수가 있더라. 그리고 그게 뭐였냐면 코일 하나를 쓰는 거, 코일 하나를 제어할 때는 라이트 싱글 코일을 쓴다. 펑션 코드 5번이었죠, 그죠? 라이트 싱글 코일. 그리고 5번 코일 하나에 그리고 요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죠. 부르고 읽기 전용 코일과 읽고 쓰기 겸용 코일이 있다. 코일이 두 세트가 있어요. 읽기 전용 코일이라는 거는 상태를 그냥 읽어오기만 하는 거예요. 제어할 수는 없어요. 그게 뭘까요? PLC에서 버튼 같은 거 눌러가지고 눌렀냐 안 눌렀냐를 감지하는 거. 원격 제어하는 입장에서 그 버튼을 눌러지라고 하면 물리적 버튼이 눌려집니까? 안 눌려지잖아요, 그죠? 읽기 전용이고, 읽고 쓰기 겸용이라는 거는 이제 출력되는 거죠. 릴레이 같은 거. 릴레이를 온 또는 오프하고, 아니면 지금 온인지 오프인지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상태를 읽을 수도 있고, 라이트 할 수도 있고. 레지스터도 똑같습니다. 부르고 읽기 전용 레지스터와 읽고 쓰기 겸용 레지스터가 있다. 그리고 이때 읽기 전용 레지스터를 인풋 레지스터라고 불렀습니다. 하고 읽고 쓰기 겸용 레지스터를 홀딩 레지스터라고 부릅니다. 이 코일도 용어가 있어요. 있고, 읽기 전용 코일을 인풋 코일이라고 하고 맞죠? 디스크리트 인풋. 그리고 읽고 쓰기 겸용은 그냥 코일이라고 부르죠, 그죠? 이라 한다. 읽기 전용 코일은 인풋 코일이라고, 그냥 코일은 그냥 읽고 겸용은 그냥 코일입니다. 됐죠? 자, 그럼 코일 하나인데 요 코일은 당연히 읽고 쓰기 겸용이겠죠.
읽기는 쓰기라는 게 읽기 전용은 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코일 하나의 코일의 상태를 읽어올 때는 리드 코일스나 리드 인풋 코일스를 사용한다. 자, 그리고 6번 읽기 전용 레지스터 값을 읽어올 때는 리드 인풋 레지스터이고 겸용 레지스터를 읽어올 때는 리드 홀딩 레지스터를 사용한다. 자, 그리고 7번 겸용 레지스터에 쓰기 작업을 할 때는 라이트 싱글 레지스터를 사용하거나 라이트 멀티플 레지스터를 사용할 수 있다. 라이트 싱글 레지스터는 레지스터 한 개 컨트롤하는 거고, 멀티플 레지스터는 두 개 이상을 동시에 컨트롤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코일을 한 개 제어할 때는 라이트 싱글 코일을 쓰고, 여러 개 동시에 제어할 때는 라이트 멀티플 코일을 사용한다. 펑션 코드가 헥사 코드로 15번일 겁니다. 뭐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함수가 어떤 모양으로 돼 있었는지를 지금 상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제일 대표적인 게 라이트 싱글 코일이니까 얘부터 하자면, 자, 라이트 싱글 코일은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냐면 국번과 그 다음 코일 주소와 국번과 코일 주소와 그리고 제어 명령하고 CRC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CRC. 그럼 여기서 제어 명령이 on 하는 제어 명령이 0xFF00이고 off 하는 제어 명령이 0x0000이더라. 요거까지 기억을 해내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국번은 PLC의 RS485 그 번지를 말하는, 국번을 말하는 거고, 코일 주소는 몇 번째 코일인지 그 코일의 어드레스를 말하는 거고, 제어 명령 자리에 0xFF가 들어가면 켜라는 거고, 0000을 보내게 되면 끄라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CRC16은 체크섬입니다. 16비트짜리 앞에 데이터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는 체크섬이더라. 자, 그리고 라이트 멀티플 코일은 국번과 코일의 시작 주소입니다. 시작 주소, 그리고 개수 몇 개를 동시에 제어를 할 건가, 이제 개수가 나오고, 그 다음 이거는 제어 명령이 FF나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어렵다. 요거는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열거하기가, 일단 라이트 싱글 코일은 지금 당장 할 거니까 이거 하고, 그리고 코일의 상태 읽고는 요 리드 코일스 한번 보죠. 자, 리드 코일스는 펑션 코드 1번이고요. 자, 국번과 그 다음 코일의 시작 주소, 얘는 기본적으로 리드 멀티플 코일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 개를 동시에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시작 주소와 읽어올 코일의 개수, 그 다음에 CRC16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읽어올 코일의 개수라는 게, 시작 주소 코일 주소 0번지부터 8개를 동시에 가지고 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16비트로. 중요한 건 16비트입니다. 주소도 16비트. 그리고 리드 인풋 코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게 요거 두 개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알아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레지스터 할 때 그때 요 레지스터 밑에 부연 설명을 좀 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드버스에 대해서 간단히 후루룩 복습하고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일단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PLC 쪽부터 출발하겠습니다. PLC에 뭔가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야 원격 제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그젬플 14-1 언어는 ST고요. 아무 의미 없는 비어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넣을 거고요. 스캔 프로그램에 요 뉴 프로그램에 로컬 변수 하나를 등록할 겁니다. 변수 이름은 더미. 아무 의미 없는 변수예요. 프로그램이 무조건 하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미 없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자, 더미라는 변수에 펄스라는 값을 대입하겠다. 아무 의미 없는 프로그램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설정은 요 C넷입니다. C넷 더블 클릭하시고, 자, 채널 2번에 보레이트 9600에 국번 1번 하겠습니다. 국번 1번이고 채널 2번이 RS48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널 2번에 모드버스 RTU 서버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드버스 설정은 여기 있는 그대로 설정해서 요 설정에 맞춰가지고 노드레드에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지금 메모해야 될 것이 비트 읽기 영역 시작 주소가 읽기 전용 코일입니다. 읽기 전용 코일. 비트 쓰기 영역 시작 주소가 읽고 쓰기 겸용 코일. 읽기 영역 워드 읽기 영역 시작 주소는 읽기 전용 레지스터. 워드 쓰기 영역 시작 주소는 읽고 쓰기 겸용 레지스터. 됐죠? 여기서 워드가 레지스터고 비트가 코일입니다. 모드버스에서는. 그럼 이 프로그램을 집어넣도록 하죠. 접속. 제가 전원을 안 켰네요. 전원을 켜고. 아우. 자, 쓰기 작업 하겠습니다. 자, 런 모드 해놓고, 자, 이제 제가 그 컴퓨터에 USB 포트가 남아있는 게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PLC에 이 USB 선하고 RS485 선을 또 별도로 꽂아야 되거든요. 일단 그거 이전에 이게 RS485 통신선이에요. 컴퓨터 쪽에서 오는 거고, 녹색이 플러스고 하얀색이 마이너스니까 딱 지정된 자리에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드레드는 조금만 쓰는 방법 알면 C샵보다 더 쉬워요. 훨씬 쉽습니다. 대신에 모드버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드버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노드레드가 아주 하기가 수월해. 왜 안 들어가냐? 잠시만요. 이게가 내 말을 좀 잘 안 듣네. 컨디션도 안 좋은데 요런 애들도 녹한다를 힘들게 하네. 됐다. 자, 이제 통신선을 꽂아 주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1번의 목표는 코일 한 개를 컨트롤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예제 1번을 한번 만들어 보죠. 예제 1 %QX 0.0.0에 파일럿 램프를 한 개 연결하고 노드레드에서 라이트 싱글 코일을 이용해서 온오프 하는 게시를 보이시오.
아주 간단한 예제가 되겠죠. 얼마나 쉬운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램프를 하나 연결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램프 한 개 연결하는 거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아이오 링크 있다 그죠? 아이오 링크에 램프 플러스는 24V에 연결하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를 A11번에다가 연결한다. 그리고 A11번의 위치가 %QX 0.0.0이더라.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다 그죠? 그러면 또 램프를 하나 달아야죠. 자, 램프의 플러스는 24V에 달고, 마이너스를 A11번에다가 이거 왜 이래요? 내 손으로 잡으니까 불이 들어오네. 왜죠? 이게 왜 이래요? 녹한다는 전기인간인가? 이제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플러스 24V 연결해줬더니 제가 발을 땅에다가 대니까 되게 밝게 빛나. 이거 뭔가 집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건가? 제 발을 허공에다가 띄우니까 좀 이렇게 약하고. 잘 보세요. 발바닥을 바닥에다가 다 대니까 이렇게 되네요. 아무튼 신기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A11번에다가 꽂는 겁니다. 자,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노드레더로 가셔가지고 일단 모드버스 관련된 거를 설치를 하시면 요게 나와요. 아까 제가 설치하는 거 알려드렸다 그죠? 그럼 여기서 모드버스 라이트라고 된 거를 딱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드버스 라이트고, 그리고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것은 이거 더블 클릭 해가지고 모드버스 설정을 해야 돼요. 그 모드버스 클라이언트를 추가해 주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캡처해 가지고 다시 자료에 넣어 놓을 테니까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하는 과정을 같이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서버라고 된 부분에 연필 모양을 딱 누르시고 여기다 쓰는 거예요. 네임은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PLC라고 해두죠. 그리고 타입은 시리얼입니다. 그리고 포트는 요 돋보기 모양 누르시면 이거 자기 RS485 USB 모듈 있죠? 그걸 컴퓨터에 꽂으면 포트 번호가 하나 잡힐 거예요. 그 포트 번호가 뭔지를 알아내셔야 되는데 저는 COM6번입니다. COM6번. 그리고 보레이트는 9600인데 이게 왜 9600이냐? C넷에 9600이라고 해놨으니까.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9600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유닛 아이디는 국번이에요. 상대방 국번 1번 맞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설정은 그냥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요대로 해가지고 추가 누르신 다음에, 자, 유닛 아이디는 지금 여기 1번으로 해놨으니까 딱히 안 써도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명시적으로 한번 해보죠. 자, 상대방 국번 1번, 그리고 FC라고 된 거는 펑션 코드예요. 펑션 코드는 5번 폴스 싱글 코일, 라이트 싱글 코일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원래 라이트 싱글 코일을 하려면 원래 저 로우 레벨로 라이트 싱글 코일을 하려면 아래와 같다. 자, 국번 좀 전에 했었다 그죠? 코일의 주소, 그 다음 제어 명령 CRC16인데 노드레드에서는 CRC16과 제어 명령을 true pulse로 입력한다. 제어 명령 자리에 true pulse를 일단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CRC16은 자기가 알아서 계산해준다.
그러므로 지금 배치한 노드에 우리가 입력할 것은 국번, 코일 주소만 일단 입력하고 그 노드의 입력으로 true pulse를 입력해주면 코일이 제어된다. 지금 이 말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얘는 제어 명령 없고 어드레스만 있습니다. 이 어드레스가 QX 0.0.0 지점이 어드레스 0번이 되는 거예요. 읽고 쓰기 겸용 레지스터 0번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 세팅해 놓으시면 이거 끝난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 모드버스 라이트라는 노드의 입력이잖아요. 요 입력으로 부울리안으로 트루냐 펄스냐를 입력을 해주면 얘가 PLC 쪽으로 그 제어 명령을 만들어 가지고 알아서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그래서 인젝트 노드 두 개를 추가를 해가지고 자, 요거는 여기 보면 저 부울리안 보이죠? 부울리안 트루, 이거는 부울리안 펄스, 요렇게 달아줍니다. 그리고 모드버스의 리스폰스를 보는 블럭이 따로 있어요. 저기 리스폰스라고 된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됩니다. 결과 응답 데이터 보는 거고요. 요렇게 배포하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자, 보여드리죠. 화면이 좀 애매하네. 저기 일단 램프 보인다, 그죠? 그럼 첫 번째 거 요 트루를 누르게 되면 램프가 켜지죠. 펄스를 누르면 램프가 꺼지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됐죠? 노드레드에서 라이트 싱글 코일 해가지고 램프, 파일럿 램프를 방금 제어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노드레드 예시 코드를 이거 어디다가 적지? 자, 녹한다가 배포한 노드레드 코드는 가져오기, 햄버거 버튼의 가져오기 부분에 제이슨으로 입력하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노드레드 코드를 어떻게 배포를 해드릴 거냐면요, 요거를 전체를 블록 지정을 해가지고 내보내기 해가지고 요런 형식으로 제가 배포를 할 거예요. 요렇게. 그럼 지금 이 노드레드 배치를 실습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안에 알맹이를 전체 카피를 합니다. 전체를 카피하시고 아무것도 없겠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햄버거 버튼 누르고 가져오기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져오기 누르시고 임포트 카피 하시면 제가 만들어 둔 게 똑같이 복붙 되는 거예요. 노드레드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공유를 합니다. 복붙. 됐죠? 그럼 이 코드는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됐고. 그럼 예제 2번은 이것도 써놨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지. 부연 설명. 자, 예제 2번은 어쨌든 우리가 화면에 보이는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니까, 아니다, 지금은 그걸 고려하지 말까. 바로 대시보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에서 만들었던 결과를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UI로 구현하시오. 이건 이제 노드레드의 기능을 조금 활용을 해보는 그런 예제가 되겠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인젝트라는 노드는 이 노드레드 워크스페이스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이거는
사용자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로그래밍 코드하고 같은 겁니다. 사용자 눈에는 보여서는 안 되는 코드. 일종의 인젝트 노드라는 거는 그 테스트 할 때 쓰는 거예요. 테스트 할 때 쓰는 거고, 나중에 실제 사용자 눈에 보이는 거는 요 대시보드, 아까 대시보드 설치하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버튼이라고 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 지우고. 버튼. 자, 그리고 이 버튼에 레이블을, 자, %qx 0.0.0 켜기라고 하고, 켤 때는 message.payload에 불리안으로 true를 담으면 됐었죠. true 담아주시고, 자, 그러면 끄기 쪽은 펄스를 담으면 되는 겁니다. true pulse. 그런 다음 요렇게 연결해줘요. 자, 그럼 이 코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노드레드에 UI 페이지가 별도로 있어요. 노드레드의 UI 페이지로 접속하려면 http에 127.0.0.1에 1880 포트에 /UI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노드레드의 UI 페이지. 그럼 여기서 그렇게 치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버튼 두 개가 이렇게 생성되죠, 그죠? 그럼 이거 누르면 켜지고, 이거 누르면 꺼지는 겁니다.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UI 페이지가 다른 애들도 지금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제가 적어 놓은 이 주소 있죠? 요 주소를 여기서 127.0.0.1을 로컬 호스트 주소라고 합니다. 지금 이 컴퓨터에 노드레드가 있고 웹 브라우저가 같은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127.0.0.1이라는 IP 주소를 쓰는 거고, 제 태블릿 가지고 지금 이 노드레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노드레드가 돌고 있는 이 컴퓨터에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의 IP 주소를 알아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IP config라고 치면 이 컴퓨터의 주소는 192.168.03이에요. 그래서 이걸 카피해 가지고 요 자리에다가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이 UI 페이지에 접속을 할 때는 이 주소를 웹 브라우저에다가 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좀 빠르긴 하지만 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어지럽다.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자, 192 168 0.3에 그 다음 콜론 1880에 맞죠? 슬러시 UI 이렇게 엔터 치는 겁니다. 그럼 버튼 두 개 똑같이 딱 나오죠, 그죠? 화면 꾸미는 거는 나중에 하고 일단 버튼 두 개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위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켜지는 거고, 이 누르면 꺼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태블릿으로 제가 이 램프를 원격 제어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신기하죠? 이게 노드레드의 최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블릿 가지고 PLC를 컨트롤 하더라. 아, 잠깐만요. 아, 하이. 아우. 오늘은 좀 쉬는 게 맞는데 괜히 라이브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 한번 해보려고 제가 하긴 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아우. 자, 아무튼 방금까지 만들어진 코드 뭐 별거 없긴 없지만 저장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기침만 하다가 끝나겠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기침이 지금 멎지를 않아가지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이제 좀 된 것 같네. 자, 다음은 1곡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3번. 예제 3번. %QX 0.0.0에 연결된 파일럿 램프의 켜짐과 꺼짐 상태를 UI에 출력하는 예제를 구현하시오. 똑같이 연결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그때 사용하는 노드는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라이트 그대로 두고 이번에는 모드버스 리드인데요. 얘는 트리거가 없어도, 그러니까 사용자가 뭐 이렇게 누르든 안 누르든 일정한 간격으로 자동으로 반복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자, 국번은 유닛 아이디 국번이에요. 국번은 1번이고 펑션 코드는 리드 코일 스테이투스 펑션 코드 1번이죠, 그죠? 리드 코일. 그 다음에 어드레스는 0번이고 몇 개를 가지고 올 거냐? 한 개.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폴 레이트가 있는데요. 요 얼마 간격으로 할 것이냐? 단위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500ms로 하겠습니다. 0.5초마다 한 번씩 가지고 오는 걸로. 그럼 이렇게 세팅하게 되면 이 말 자체가 %QX 0.0.0 코일의 상태를 읽어오라는 거 같은 거거든요. 그럼 요까지 해가지고 얘가 받아온 결과를 일단 디버그 노드에다가 한번 출력을 해보죠. 그럼 지금 이거 잘 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버퍼라고 된 부분에 잘 보시면 이거는 맞다. 좀 해석하기가 좀 이 차이를 잘 보세요. 차이를 잘 보시면 지금은 꺼져 있기 때문에 표시가 잘 안 나는데요. 여기서 제가 켜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켜기를 누르면 램프가 실제로 켜지겠죠, 그죠? 이렇게 켜놓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살펴보면 데이터의 제일 첫 번째 거가 true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리드 코일 할 적에는 리드 코일스를 노드레드에서 할 때는 코일의 개수가 내가 요청하는 코일의 개수가 한 개 더라도 최소로 주고받는 데이터의 단위가 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8비트로 최소 출력된다.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내가 배열해서 불 배열해서 내가 요청한 인덱스에 맞게 알아서 사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한 개를 요청했잖아요. 한 개를 요청했으니까 message.payload라는 그 안에 데이터라는 이 어레이에 제일 첫 번째 거가 내가 필요한 데이터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디버그를 조금 제가 범위를 좁히자면 message.payload라는 거 안에 데이터하고 버퍼라는 그 변수 두 개가 또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message라는 오브젝트 안에 payload라는 박스가 있고
페이로드라는 박스를 열었더니 데이터하고 버퍼라는 박스가 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 데이터라는 박스 안만 내가 또 보고 싶다. 요렇게 해가지고 배포를 해보시면 이번엔 요렇게 나온다, 그죠? 그러면 그 중에 배열이니까 0번째 것만 보겠다라고 하면 true가 나오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끄면 펄스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코일을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 자바스크립트나 노드레드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를 제가 계층 구조를 좀 그려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시지라는 택배 박스가 있는데 요 안에 페이로드라는 박스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두 개가 기본 노드레드의 노드끼리 주고받는 택배 박스예요. 그런데 페이로드라는 박스 안을 제가 딱 깠더니 안에 데이터라는 게 있고 버퍼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 얘가 이렇게 그냥 쓰는 걸로 또 자기가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요 데이터라고 하는 게 내가 코일 한 개를 요청했는데 그 최소 단위가 8비트이기 때문에 바이트이기 때문에 얘가 저 불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어레이로 되어 있더라. 그러면 내가 요청한 개수만큼 그냥 여기서 어레이로 땡겨 쓰면 되는데 그 중에 배열의 0번째 거를 쓰면 되는 거고 얘가 배열 어레이라는 걸 알았으면 배열의 문법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배열이라는 건 어떻게 쓰냐면 그 배열의 이름에 대괄호 열고 인덱스로 접근을 하더라. 그래서 얘를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메시지라는 택배 박스 안에 점 페이로드 안에 데이터 안에 요까지가 배열이 되는 거고 대괄호 열고 0 첫 번째 거 여기가 1이라고 쓰면 두 번째 거 2라고 쓰면 세 번째 거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요거는 약간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고 계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버트 조님 반갑습니다. 알버트 조님께서 잠깐만 기침 좀 하고 할게요. 녹한다 이게 콘텐츠 후원금 보내주신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게 지금 답이 없습니다. 죽겠다. 자, 그럼 이 결과를 얘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라는 걸 알아냈으니까요. 요 이제 디버그는 테스트 하려고 쓰는 거예요. 치우고 자, 노드레드에서 조건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건문은 스위치라는 걸 쓰면 되고요. 요 스위치는 대상이 되는 변수가 뭐냐? 메시지.payload에 데이터에 0이라는 어떤 변수가 있는데 그게 true일 수도 있고 false일 수도 있죠. 얘는 특별하게 불리한은 없네요. 일단 자바스크립트는 자료형이라는 경계가 불분명해요. 숫자하고 문자의 경계가 없습니다. true는 1이고 false는 0입니다. 그러니까 0인 경우하고 1인 경우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0이면 꺼져 있는 거고 1이면 켜져 있는 겁니다. 인지되셨죠, 그죠? 그럼 요렇게 연결해줘요. 아래쪽에 있는 거를 요 스위치에 연결해주고 일단 이렇게 할 필요 일단 이거 이전에 바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죠. 바로 그럼 지금 요 대시보드에서 우리가 저걸 출력하기 딱 좋은 게 요 텍스트라는 컴포넌트예요. 텍스트 노드에 %qx 0.0.0의 상태 출력되는 값은 메시지.payload의 데이터의 0이다. 왜 이렇게 쓰는지는 알겠죠? 요 값이 여기다가 출력이 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요렇게 연결해주고 UI 가보시면 자, 잘 보십시오. 자, 켜면 실제로 켜지면서 true가 되고 끄면 false로 자동으로 바뀌죠, 그죠? 켜짐, 꺼짐, 켜짐, 꺼짐. 근데 나는 이거 true, false 말고 국문으로 켜짐, 꺼짐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조건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전에 스위치 노드를 딱 이용을 해가지고 message.payload의 데이터에 0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0 또는 1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0이면 이쪽으로 나오는 거고 1이면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갈림길을 만들어 놨으니까 0, 1 1번 출구 2번 출구. 그럼 0이면 이쪽으로 나올 거니까 여기서 그 출력하는 메시지를 켜짐으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럼 그때 쓰는 게 change라는 노드입니다. change라는 노드에 message.payload 그냥 덮어 써버릴 거예요. message.payload에 꺼짐이라는 문자열을 요 안에다가 집어넣는다. 자, 얘는 켜짐이라는 문자열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이거는 꺼짐, 오프. 그럼 얘가 요렇게 연결되고 요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얘 스위치 노드가 둘 중에 한 개로만 갈림길이 형성이 되니까 얘 또는 얘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 실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켜져 있을 때는 꺼져 있을 때는 얘만 실행이 되는 거고 켜져 있을 때는 얘만 실행이 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가 실행이 돼서 요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저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텍스트 노드가 출력해야 되는 대상이 지금은 바뀌었죠. message.payload에 그 값을 담았으니까 message.payload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노드레드의 사용 방법을 약간은 알아야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샘플을 보시면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제가 샘플을 오늘 많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켜짐, 꺼짐, 켜짐, 꺼짐. 됐죠? 됐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보죠. 자, 이제 예제 4번은 %qx 0.0.0부터 %qx 0.0.2까지 세 개의 파일럿 램프를 연결해서 개별적으로 온오프하고 상태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제어가 가능하도록 해보시오. 잠시만요. 나 이거 저장 안 한 거 맞죠? 큰일 날 뻔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예제 4번. 이제 파일럿 램프가 3개입니다. 여기 3개짜리 그림이 있네요. 자, 첫 번째 파일럿 램프는 A11번, 두 번째는 B11번, 세 번째는 A12번 이렇게 연결하면 0번, 1번, 2번이 되는 상황이었죠. 네, 연결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왜 불이 켜지지? 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전기가 좀 이상한가 봅니다. 얘는 안 켜지네. 아니다, 켜진다. 맞죠? 왜 켜지죠?
플러스 24V 연결해줬고 마이너스는 그냥 제가 손으로 잡았는데 불이 켜집니다. 이게 왜 이렇죠? 신기한 현상이에요. B11번. 아무래도 집에 전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누전이 있는 건가? 아, 슬프다. 자, 램프 3개를 후루루룩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방금 예제에서 어떻게 이거를 확장하는지를 알아내면 되겠다,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요 리드 코일스 쪽은 걷어내고, 자, 라이트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라이트 이거는 0번이고, 자, 그럼 얘는 어드레스가 0번인 걸로 딱 세팅이 돼 있으니까요. 요게 3세트가 있으면 되겠죠. 일단 얘가 하나 더 있고 얘는 1번 인데 얘 크기도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크기도 들어가 가지고 약간 그 3 곱하기 1씩 요렇게 크기를 잡아주면 예쁘게 들어갈 거예요. 됐다, 그죠? 그럼 여기서 얘는 어드레스가 달라지는 거죠. 얘는 이제 1번이 되는 거고, 얘는 2번이 되는 거예요. 코일이 다 붙어 있으니까. 그럼 요래 하면 일단 라이트 하는 거는 끝난 거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켜기, 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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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기. 됐고. 그럼 각 코일의 상태를 여기다가 한번 출력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리드 코일인데 한 방에 다 읽어 와 버리면 되겠죠. 어차피 다 멀티폴로 읽어올 수 있으니까. 자, 모드버스 리드에 9번 1번이고 리드 코일이고 어드레스는 0번부터 해가지고 퀀티티 3개. 근데 8 미만은 3개 쓰든 안 쓰든 다 똑같은 거니까 일단 뭐 명시적으로 3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은 500m초. 그리고 받아오는 데이터는 우리가 이미 규격을 알고 있죠. 메시지 페이로드의 데이터의 배열이니까 0번, 1번, 2번 그렇게 될 거니. 자, 바로 한번 작업을 해보죠. 자, 스위치를 딱 가지고 와서 아우 어지럽다. 메시지.페이로드의 데이터의 0번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다. 자, 1번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번이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다. 요렇게 세 가지 갈림길로 딱 갈려진 거죠. 그런 다음에 얘 여기가 꺼짐 쪽이고 여기가 켜짐 쪽인데 다 이제 체인지 노드 이용해 가지고 메시지를 수합하는 거예요. 꺼짐, 오프, 이거는 켜짐, 온. 요게 각 세트마다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죠? 열에 그리고 각 메시지가 출력되는 텍스트 박스가 있으면 되니까요. 자, 대시보드로 가가지고 텍스트 얘는 %qx 0.0.0의 상태 메시지.페이로드 그대로 출력하면 되고 얘는 1의 상태가 되고 요거는 이제 2의 상태가 되는 거죠. 요래 해가지고 요래 2개 연결해주고 요래 2개 연결해주고 요렇게 2개 연결해준다. 그럼 다 됐죠.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첫 번째 거 켜면 켜짐, 두 번째 거
켜짐. 세 번째 거 켜짐. 됐죠? 꺼짐, 꺼짐, 꺼짐. 라이트 싱글 코일, 리드 코일스 다 됐고, 이번에는 버튼을 두 개를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버튼을 두 개를 더 추가를 해서 조금 얘를 밑으로 내리고, 자, 이 버튼은 전체 켜기, 전체 끄기로 하겠습니다. 전체 켜기, 전체 끄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쓸게 이번에는 펑션 코드를 좀 다르게 한번 써볼 거예요. 라이트 싱글 코일이 아니라 라이트 15번 멀티플 코일로 한번 가볼 거예요. 멀티플 코일은 시작 번지와 개수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번지와 퀀티티 개수 3개를 동시에 제어하는 거고, 요때 여기 들어가는 값이 배열이 돼야 돼요. 어레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얘가 보내는 데이터가 단순하게 이렇게 트루 펄스로 보내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여기서 되나? 잠깐만요. 될 것 같네요. 잠시만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되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우, 머리가 너무 아프다. 조재익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 보내주신 거 맞죠? 제 계좌에 입금자명을 오타를 내가지고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누군지 몰랐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조재익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 오타가 난 것 같네요. 그래서 뭐 맞으시죠? 감사드립니다. 짝짝짝짝. 녹한다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요거 한번 돌려보고요. 결과가 나오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된다 그죠? 전체 켜기, 전체 끄기. 이거는 어떤 개념으로 여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으시면 되냐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이 노드레드의 사용 방법에 아니에요? 근데 성함이 너무 똑같은데? 혹시 방송에 계신 분 있나요? 어떻게 성함이 뭐 근데 비밀로 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오해를 했군요. 근데 성함이 너무 비슷합니다. 진짜 요만큼 0.1%만 다르고 성함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제가 오해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이거는 그냥 노드레드에서 이렇게 쓴다라고 규칙을 그냥 외워버리세요. 라이트 싱글 코일을 할 때는 페이로드의 부울리안으로 트루 펄스를 입력을 해주면 되더라. 그런데 라이트 멀티플 코일을 할 때는 코일 여러 개의 상태를 동시에 입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이트 멀티플 코일 할 때는 라이트 멀티플 코일을 할 때는 일단 라이트 싱글 코일을 할 때는 한 개의 부울 값만 전송하면 되지만, 라이트 멀티플 코일 할 때는 부울 배열을 전송해 주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노드레드에서 부울 배열을 표현하는 거는 제이슨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이슨 선택하시고 여기 땡땡땡 누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바로 적으셔도 됩니다.
자, 요 대괄호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의 시그니처예요. 배열의 시그니처입니다. 대괄호 안에 있는 거는 배열입니다. 그리고 부울 배열이잖아요. 투루 전부 다 투루로 하겠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요 자리에다가 펄스 쓰면 펄스가 3개 있는 부울리안 배열을 만들겠다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그 만들어진 배열이 누르게 되면 반대쪽으로 슉 나가게 되고 얘가 라이트 멀티플 코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 코일 3개의 값을 저 모드버스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지고 PLC 쪽에다가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현된 결과가 딱 보시면 직관적이죠. 켜기 끄기 끄기 전부 다 켜기 전부 다 끄기. 그럼 지금 이거 했던 이 일련의 과정이 태블릿으로도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드리죠. 새로 고침. 자, 화면 그대로 떠 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자, 켜기. 켜졌죠 그죠? 켜기 하나씩 켜고 끄기 전부 다 켜기 전부 다 끄기 켜고 끄고 태블릿으로 요 PLC를 지금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런 게 바로 재밌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예제 4번이 만들어졌습니다. 야, 길다. 자, 이번에는 레지스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레지스터. 예제 5번. 어떻게 쓰지? %MW 요거는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네요. 일단 CNET의 설정, 모드버스 설정을 보시면 읽고 쓰기 겸용 레지스터의 %MW 100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읽고 쓰기 겸용 레지스터 0번지가 PLC에서 주소가 %MW 100이 된다는 거예요. 0번지에 부호가 없는 16비트 정수를 저장하고 읽어오는 예시를 보이시오. 레지스터 읽고 쓰기를 한번 해보는 건데 지금 레지스터 0번지 한 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리드 라이트 싱글 레지스터가 되는 거예요. 요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프 3개는 그대로 달고 가도록 하죠. 또 쓰임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유, 어지럽다. 죄송합니다. 계속 어지럽다 이거지고. 근데 진짜 너무 어지럽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할 것이 버튼을 2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버튼은 자, 레지스터 그러니까 %MW 100에 1, 2, 3, 4, 5를 입력을 하는 버튼으로 하겠습니다. 입력. 일단 어떻게 할지는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하고 UI적 요소를 먼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얘는 6만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6만. 그럼 대시보드에 가보시면 버튼이 2개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겠다, 그죠? 그럼 얘를 눌렀을 때, 자, 라이트, 모드버스 라이트 해가지고, 자, 펑션 코드가 유닛 국번이 1번이고, 라이트 싱글 레지스터 펑션 코드 6번 하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그때 주소가 0번이 되는 거죠. 모드버스 지금 읽고 쓰기 겸용 레지스터 0번이 CNET에
MW100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0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뭔가 숫자 값을 입력을 해주면 그게 저장이 될 건데요. 일단 부호가 없는 16비트 정수는 노드레드에서 부호가 없는 16비트 정수는 그냥 숫자 자체를 입력할 수 있고 범위가 0부터 65,535까지입니다. 256의 제곱 마이너스 1까지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쉽다는 거예요. 얘는 그냥 이렇게 보내주면 땡입니다. 얘를 요렇게 하는데 얘가 뱉어내는 값이 넘버 숫자로 1, 2, 3, 4, 5고 얘가 뱉어내는 값은 숫자로 6만이면 되는 겁니다. 됐고 이제 얘가 리드 하는 거 한번 해보죠. 이제 리드는 국번이 1번이고 리드 홀딩 레지스터죠. 읽고 쓰기 겸용은 리드 홀딩 레지스터입니다. 그 다음 그때 주소는 0번이고 개수는 1개 16비트짜리 레지스터 1개고 간격은 500ms 간격으로 가지고 온다. 그리고 가져온 그 결과물의 로우 데이터를 일단 여기다가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잠시만요. 이거 말고 그냥 바로 여기다가 출력을 해버릴까? 이거 안되겠네. 자 그러면 일단 1, 2, 3, 4, 5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딱 눌러보면 얘가 요 데이터의 0번에 1, 2, 3, 4, 5가 바로 들어있는 거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메시지.payload 안에 데이터 안에 0번에 1, 2, 3, 4, 5라는 값이 바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추적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출력해야 될 위치가 자 텍스트고 이거 어려워가지고 좀 생각보다 하다 보니까 좀 어렵네요. %MW100의 값 16비트 정수고 메시지.payload의 데이터에 0번에 지금 값이 들어있으니까 요 값을 요렇게 출력을 하라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 2, 3, 4, 5가 들어있죠. 6만을 누르면 6만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죠. 부호가 없는 16비트 정수는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다 그죠? 그런데 부호가 있는 16비트 정수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다음은 이제 6번은 부호가 있다라는 거는 음수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부호가 있는 16비트 정수는 입력 범위가 대략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절반 정도 65,535의 한 절반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32,767 정도 대략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대략. 자 그럼 제가 이 버튼을 누르면 마이너스 1, 2, 3, 4, 5를 대입을 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 플러스 6만은 안 들어가겠죠? 32,000 얼마까지 들어가니까 플러스 3만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값이 대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데이터를 컨버트를 해줘야 되는데요. 16비트 변수 두 개를 쪼개 가지고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잠시만요. 그게 맞나? 그렇게 하려면 얘는 이렇게 아마 보내주면 될 거예요. 얘는 아마 이렇게 일단 한번 부호가 있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돌려보죠.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 값을 안 바꿨구나. 마이너스 1, 2, 3, 4, 5 3만. 자, 보면
아마 그냥 저 노드 자체에서 에러가 날 거예요. 그러 3만원 지금 들어가는데 3만원 저장이 되는데 마이너스 1, 2, 3, 4, 5는 저장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했더라? 저 기억이 좀 잘 안 나네. 부호가 있는 거를 저장을 하려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버퍼 파서라는 거를 써야 된다는 게 요지인데요. 일단 지금 요 마이너스 1, 2, 3, 4, 5라는 값은 노드레드에서는 마이너스 1, 2, 3, 4, 5가 맞아요. 그런데 요 마이너스 1, 2, 3, 4, 5가 요쪽으로 마이너스 1, 2, 3, 4, 5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1, 2, 3, 4, 5를 저 적절한 형태로 가공을 해가지고 저기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게 버퍼 파서입니다. 버퍼 파서. 일단 먼저 이 버퍼 메이커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는 한 번에 하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 중간 과정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1, 2, 3, 4, 5라는 값을 인젝트 노드 가지고 한번 출력을 해보죠. 자, 넘버 마이너스 1, 2, 3, 4, 5라는 값이 메시지.payload 안에 있어요. 요 값을 바로 디버그로 출력을 하게 되면 얘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 노드레드에서 마이너스 1, 2, 3, 4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버퍼 메이커 쪽으로 보내가지고 8비트 두 개로 쪼갤 겁니다. 8비트 두 개로. 잠시만, 이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게 맞던가? 버퍼 메이커. 잠깐만요. 저도 이거 오랜만에 해가지고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요. 인트 16.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여기 잘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1, 2, 3, 4, 5가 두 개의 바이트로 지금 쪼개진 상황이에요. 2바이트로 쪼개졌습니다. C샵에서 비트 컨버터를 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 개로 쪼갠 다음에 두 개로 쪼개고 그 다음 버퍼 파서 가지고 다시 합칠 겁니다. 얘를 중간에 딱 끼워 가지고 형변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변환을. 그럼 얘는 메시지.payload의 버퍼를 먹어가지고 일단 해가지고 되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전체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냐면요. 버퍼 메이커를 이용해서 16비트를 8비트 두 개로 쪼갠 다음 버퍼 파서를 이용해서 부호가 없는 16비트 정수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시면 두 단계를 거쳐가지고 데이터의 컨버트가 이루어지는데 원본 데이터는 마이너스 1, 2, 3, 4, 5입니다. 출발이. 그럼 이 버퍼 메이커는 int 16 부호가 있는 16비트 정수를 먹어가지고 8비트 두 개로 쪼개가지고 출력을 합니다. 됐죠? 그럼 이 버퍼 파서는 8비트 두 개의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부호가 없는 uint 16으로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가 마이너스 아까 53,191이라는 값이 나오죠. 요게 컨버트가 된 거예요. 그럼 요 값을 요렇게 만들어지는 값을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는 공통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까? 요렇게
요렇게 하면 일단 끝난 상황이죠. 근데 문제가 얘가 받아온 결과도 음수가 있는 형태로 컨버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일단 요까지 해가지고 그 결과를 한번 보죠. 자, 요 버튼을 누르면 자, 왜 0이라는 값이 나오지? 죄송합니다. 자, 오랜만에 하니까 조금 애매하네요. 자, 다시. 이거 맞는데? 저 값이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온 값을 로우 데이터를 출력을 해봐야 되겠네. 로우 데이터를. 자, 한 단계 합시다. 한 단계. 그럼 여기 보면 자, 왜 0이지? 잠시만요. 이것도 문제가 있구나. 자, 일단 이 버퍼 파서가 이거는 노드레드 자체의 문제네요. 자, 잠깐만요. 이제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1, 2, 3, 4, 5를 눌렀을 때 최종적인 결과물이 잘 보시면 제가 이걸 딱 누르면 요 값이 메시지.페이로드의 item1이라는 그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근데 모드버스 라이트가 받아들이는 이 입력은 메시지.페이로드의 숫자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메시지.페이로드의 item1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중간에 change 노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밖으로 꺼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페이로드의 item1을 메시지.페이로드에 덮어 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거를 꺼내가지고 밖에 이제 집어넣는 그런 형식이 되겠다. 그죠? 요렇게.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 이거 자, 노드레드 한번 해보실 겸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요까지 해가지고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거 누르면 자, 이제 값이 바뀌겠죠. 그죠? 데이터 부분에 잘 보시면 자, 요 버퍼에 뭔가 값이 들어있다. 그죠? 이제 여기서 요 값을 부호가 있는 16비트 정수로 합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메시지.페이로드의 버퍼 안에 들어있는 두 개의 바이트를 부호가 있는 16비트로 합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퍼 파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부호가 있는 int 16의 be 부호가 있는 16비트로 합쳐서 출력을 하겠다. 이러면 그 대상이 누구냐? 메시지.페이로드의 버퍼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메시지.페이로드의 버퍼다. 그러면 마이너스 1, 2, 3, 4, 5가 item1이라는 값으로 출력이 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화면에 출력이 돼야 될 값은 메시지.페이로드의 item1이 되는 겁니다. %mwpeg의 값은 메시지.페이로드의 item1이더라. 이렇게 하면 부호가 없는 16비트 정수도 PLC에 넣고 뺄 수가 있는 거죠. 노드레드에서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숫자, 음수 다룰 때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되더라.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노드레드에서는 데이터 변수 이름이 일단 중요해요. 노드 사이에 사용하는 변수 이름이 중요하니까요. 얘가 뱉어내는 거는 메시지.페이로드를 얘가 그대로 먹습니다. 그리고 얘가 뱉어내는 거는 메시지.페이로드의 버퍼고 얘는 메시지.페이로드고 얘는 메시지.페이로드를 먹어가지고 메시지.페이로드의 item1이라는 걸로 뱉어내는데 모드버스 라이트라는 저 노드가 메시지.페이로드만 입력을 받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름을 중간에 바꿔준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방금 보신 이 예시가 PLC에서 그 음수를 다룰 때 쓰는 겁니다. 어렵다, 그죠? 자, 한번 잘 뜯어보십시오. 잘 뜯어보시면 그 방법이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레지스터도 했고, 이제 뭐 한번 해보죠. 더블 로드 한번 해볼까요? 더블 로드 아니다, 뭐 더블 로드 잠깐 할지 말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블 로드를 한다 만다. 자, 그럼 제일 마지막에 그냥 연습할 수 있는 예제 하나 해가지고 오늘 조금 빠르게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제는 뭘 한번 해보냐면요. 자, 예제 7번입니다. 자, 예제 7번에 버튼을 두 개 한번 달아보죠. %ix 0.0.0과 %ix 0.0.0의 누른 버튼을 누르면 PLC 내부의 카운터 값이 일씩 증가하고 %ix 0.0.1의 버튼을 누르면 카운터 값이 일씩 감소할 때 카운터 값을 %MW100으로 지정하고 노드레드에서 현재 카운터 값을 출력할 수 있는 예제를 구현하시오. 요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램프를 떼고 버튼 두 개를 달아야 되니까 버튼 두 개가 달린 거를 갖고 가죠. 자, 첫 번째 버튼은 A1번에다가 연결하면 되고 두 번째 버튼은 B1번에다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버튼은 %ix 0.0.0 그리고 얘는 ix 0.0.1인데 근데 이때 주의사항이 자, 현재 %ix 0.0.0과 %ix 0.0.1은 읽기 전용 코일의 그 코일로 지정되어 있고 리드 인풋 코일로 값을 읽어올 수 있다. 코일의 상태도 읽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버튼을 지금 눌렀나 말았냐 하는 정보도. 그러면 읽기 전용 코일의 값을 읽어오고 레지스터 값은 홀딩 레지스터 값 0번지를 읽어오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레지스터를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읽기 전용 레지스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MW 0에다가 지정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MW 0은 읽기 전용 레지스터로 지정되어 있고 리드 인풋 레지스터로 읽어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개소리냐? CNET에 설정할 적에 %ix 0.0.0 부분을 읽기 전용 코일로 할당을 해줬고 %MW 0을 읽기 전용 워드 레지스터입니다. 읽기 전용 레지스터로 거기다가 시작 번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읽기 전용 레지스터의 0번지는 %MW 0이 되는 거고 읽고 쓰기 겸용의 레지스터 0번지는 %MW 100이 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 예제 번호에 맞게 얘도 똑같이
의미는 없지만 저장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3번 4번 지금 몇 번이지? 지금은 7번. 야, 그래도 이 그 아픈 와중에도 예제를 꽤 많이 만들었네요. 아, 더 이상은 그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자, PLC 코드가 새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버튼 두 개의 업다운 카운트를 입력을 해야 되니까요. 자, 로컬 변수에 이제 더미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지워주시고, 자, 버튼 1, btn1, %ix 0.0.0입니다. 자, 그리고 btn2는 %ix 0.0.1입니다. 그리고 카운터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카운터는 부호가 있는 16비트 정수로 하겠습니다. 인트로 해두면 되겠죠. 이게 워드하고 같은 사이즈를 가지니까 인트로 해두면 되겠고, 메모리는 %mw0입니다. 레지스터, 읽기 전용 레지스터 0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버튼에 업다운 카운트를 하기 위해서는 엣지 검출을 해야 되더라. 그래서 엣지 검출을 하는 함수 블럭을 추가하겠습니다. btn1의 엣지 타입은 rtrиг, 상승 엣지를 검출하는 함수 블럭이죠. 그리고 btn2의 엣지 rtrиг. 참고로 저는 PLC 코드를 ST로만 작성합니다. 레더는 쓸 줄 몰라요, 저는. 자, 먼저 상단에 그 함수 블럭에 인스턴스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btn1의 엣지는 출력은 빼고 입력 부분이 이제 btn1이 되는 거죠. btn 1번의 상승 엣지를 검출하겠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이거는 btn 2번의 상승 엣지를 검출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btn 1번의 엣지의 q가 true가 된다면 상승 엣지가 발생한 거예요. 카운터가 올라가면 됩니다. 카운터는 카운터 플러스 1 하나 올라가겠죠? 자, if btn2의 엣지의 q가 true가 되면 다운 카운트 버튼이 눌러진 겁니다. 카운터가 하나씩 깎여 나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PLC 쪽 코드는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C넷 설정은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됐고, 이 코드를 PLC에다가 업로드 해주겠습니다. 아유. 자, 이제 노드레드에서 읽어오기만 하면 되네요. 자, 한번 해보죠. 마지막 예제. 이거도 저장했죠. 저장을 확실히 했는지 아닌지 그걸 모르겠네. 자, 내보내기. 저장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싹 지우고, 자, 얘는 이제 노드레드에서는 라이트 해줄 건 없죠. 무조건 읽어오기만 할 수 있으니까, 자, 카운터 값부터 한번 읽어와 보겠습니다. 자, 리드 9번 1번이고 리드 인풋 레지스터가 되겠죠. 읽기 전용 레지스터니까 주소는 0이고 퀀티티 개수는 1이고 가져오는 간격은 0.5초로 하겠습니다. 근데 요때 제가 그 이미 사례를 보여드렸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레지스터 값을 읽어올 때 부호가 없는 16비트 정수면 바로 값을 읽으면 되고, 부호가 있으면 버퍼 파서를 사용해야 하더라 하는 거를 조금 전에 실습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다운 카운트 버튼을 눌러가지고 0 밑으로 숫자가 내려가게 된다면 당연히 음의 값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부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얘가 출력하는 로우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로우 데이터를 보면 일단 그 메모리는 0이라는 값이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0이라는 값이 들어있을 건데, 지금 요 버퍼라고 하는 요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요 버퍼가, 얘가 뱉어내는 메시지.페이로드의 버퍼가 자기가 수신한 값을 2바이트로 쪼개가지고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거를 버퍼 파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int 16으로 이미 세팅이 되어 있죠, 그죠? int 16으로 메시지.페이로드의 버퍼라는 값을 받아서 메시지.페이로드의 item1이라는 걸로 뱉어내는데, 부호가 있는 16비트 정수로 뱉어내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디버그에다가 출력을 하고 0이라는 값이 지금 출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 item1이라는 값을 텍스트에다가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요 값이 %m 현재 카운터가 되는 거죠. 메시지.페이로드의 item1이라는 값으로 앞에서 날라옵니다. 그럼 요렇게 상호간에 연결을 해주게 되면 현재 카운터 0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요거를 딱 줄여가지고 버튼 연결을 안 했네요. 자, 버튼 연결을 먼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마그마 스톤님 반갑습니다. 자, 이 녹색 버튼을 업카운트 버튼으로 할게요. 자, A1번이 %ix 0.0.0이니까 여기다가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버튼은 극성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연결해줘도 상관없죠. 자, 요래 딱 연결해주면 이게 업 카운트 버튼이고 이게 다운 카운트 버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업 카운트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하나씩 저 노드레드 쪽에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그죠? 다운 카운트를 누르면 숫자가 내려가는데 0에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음의 값으로도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음의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버퍼 파서라는 게 노드레드에 지금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됐죠? 그리고 버튼이 눌려졌냐 안 눌려졌냐도 한번 감지를 해보겠습니다. 버튼이 눌려졌냐 안 눌려졌냐. 자, 그거는 좀 빠르게 한번 해보죠. 얘는 500ms 간격으로 하고, 버튼이 눌려졌냐 안 눌려졌냐 감지하는 거는 좀 빠르게 리플렛이 돼야 되니까 200m초 하고, 리드 인풋 스테이투스, 이게 그 읽기 전용 코일의 값을 읽어드리는 펑션 코드입니다. 이렇게 지정하시고 0번지에서 2개를 읽어오겠다. 버튼 2개니까 2개를 읽어오겠다라고 하고, 자, 바로 근데 아까 여기 true false로 나오는 거를 뭐 누름 안 누름 이런 식으로 저 하려면 중간에 치환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앞에 거보다 상위 난이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드레드의 자체의 노드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에는 여기 펑션 블럭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는 어떤 역할을 가지냐면 네가 원하는 기능을 요 안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작성을 해라, 이런 노드예요. 내가 지금 내 입맛에 맞는 블럭이 정확하게 없을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내가 원하는 코드를 요 안에다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얘가 뱉어내는 값이 message.payload에 아까 뭐였죠? 아마 기억에 의하면 message.payload의 데이터라는 거의 배열로 0, 1인데 얘가 버튼 1번이 0번이 되는 거고 얘가 버튼 1번이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럼 얘네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치환 작업을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 if message.payload의 데이터의 0이 true false겠죠. 그죠? true일 수도 있고 false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조건문을 따다닥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만약에 true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바로 덮어 써버리는 거예요. 요거는 원래는 부울리안 true false이었는데 여기다가 true니까 켜져 있다라는 의미겠죠. 눌려짐, 안 눌려짐, 변수에다가 덮어 써버리는 거예요. 노드레드,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장점은 변수, 문자열하고 숫자와 부울리안 이런 거에 경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변수나 넣을 수 있고 아무 변수나 뺄 수 있습니다. 원래 얘가 true false를 논하는 부울리안이었지만 이렇게 문자열을 대입하는 걸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신기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1번이 눌려짐, 안 눌려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message.payload의 데이터 1, 0번하고 1번이 이제 한글로 바뀌게 된 상황이죠. 그럼 이렇게 먹인 다음에 자, 텍스트 박스에 각각 출력을 하면 되겠죠. %ix 0.0.0은 message.payload의 데이터 0이 되는 거고 1번은 1이 되는 상황이죠. 요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버튼을 이거 누르면 눌려짐 되죠? 눌려짐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게 7번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 상태가 여기 이 태블릿에도 나오겠죠.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있으면 요거 다운 카운트 버튼을 한번 눌러보죠. 맞죠? 잘 되죠? 그리고 업 카운트 버튼 눌려짐이 감지되면서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더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노드레드입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오늘 좀 더 많은 어떤 분량을 소화를 하려고 했는데요. 녹한다가 몸이 상당히 안 좋은 관계로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려니까 지금 체력이 안 되네요.
14편은 감기에 걸린 관계로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편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 건지에 대해서 여기다가 좀 한번 메모를 해두고 다음 주에 그 좀 부족했던 부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좀 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어렵잖아요, 그죠? 지금 만들어진 7개의 예제만 가지고는 노드레드를 사용하는 방법만 해도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니까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노칸다의 노드레드 시리즈가 별도로 있습니다. 시리즈가 별도로 있는데 이것으로 노드레드 사용법을 보충하는 것이다. 스스로 노드레드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노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15편에서는 PLC 15편에서는 14편에서 한 내용을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제를 구현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한 거 가지고는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거 더하기 노드레드에서 현란한 미려한 UI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한다. 노칸다가 생각보다 노드레드라는 이 툴에 대해서 지금 많은 예제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생각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화면을 예쁘게 만드는 방법도 알고 있고 세세하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이미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트렌드 자체가 제 생각에는 이 PLC를 원격 제어한다는 이 개념이 노드레드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항상 주장을 하고 다니는 그런 입장인데요. 지금까지 한 것만 가지고는 노드레드의 장점이 많이 부각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한 주 정도 더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는 노드레드를 사용하는 장점이 그다지 부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보충할 필요가 있음.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좀 더 해야 되는데 못해서 이제 보충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는 특별하지 않으면 이 내용을 수요일에 하고 목요일에는 그 다음으로는 LS PLC를 인터넷에 연결하고 모드버스 TCP로 제어하는 예제를 구현하도록 함. 지금 당분간 계속 노드레드 가지고 할 거니까요. 이렇게도 제가 일부러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계속 다양한 어떤 방식을 보여드릴 거니까 오늘 지금 이거 했던 것처럼 어떨 때는 이 블럭을 쓰고 어떨 때는 이 펑션 블록이라는 걸 쓰고 어떨 때는 또 다른 걸 쓰고 계속 이것저것 막 다양하게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보고 이제 자기 걸로 만들면 되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셨을까? 상당히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 노드레드라는 이 툴을 단시간에 익힐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노드레드의 모든 사용법을 제가 전파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해보시고 모르면 노칸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피드백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또 보완하고 이렇게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이드님이 감사합니다. 좀 쉬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없으면 이제 녹한다는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 가지고요.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목도 지금 너무 안 좋고 너무 지금 어지럽습니다. 이게 머리를 가만히 들고 있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상당히 어지러운 상태라 가지고 빨리 좀 휴식을 해야 될 것 같으니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그러면 사라지도록 할게요. 오늘 녹한다가 라이브 방송을 열심히 진행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흥미진진했다, 나는 저놈을 좀 응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화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순수한 의미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삥땅 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기본 자금으로 시드머니로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활용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다르게 응원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이렇게 눌러보시면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아마 보일 겁니다. 누르시고 적당한 금액대를 보신 다음에 유튜브에다가 카드 결제를 딱 하시면 유튜브가 33%를 떼먹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전자는 계좌이체만 가능하지만 보내주신 어떤 마음이 녹한다에게 100% 전달된다라는 장점이 있고, 후자의 방법은 약간 수수료를 떼먹히기는 하지만, 약간은 아니죠, 많이 떼먹히긴 하지만 다양한 방식의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 해주시는 분의 결정에 그거는 따르는 거니까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라이브 방송이 종료가 되었고요. 다음 주 수요일 8시 15분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할 건데, 그때까지 이 감기가 녹한다에게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대한 제가 이렇게 치유를 해가지고 올 테니까요.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공백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때 제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 뒀어요. 카카오톡에 채팅방 검색하는 데 가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만들어 둔 채팅방이 나올 겁니다. 아주 베리베리 건전한 커뮤니티로 지금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이렇게 의견 나누시고 좋은 정보 얻으시고 뭐 공유할 거 있으면 공유하시고 이렇게 즐겁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무 말 안 하셔도 되고, 뭐 들어오셔서 자기소개 같은 거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들어오신 다음에 뭐 별로 재미없을 것 같으면 그냥 나가셔도 되고, 들어오는 것도 자유, 나가는 것도 자유, 안에서 그거 활동하시는 것도 자유. 대신에 너무나 이상한 행동만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녹한다가 봤을 때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한다 싶으면 제재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일반적인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즐겁게 노시는 거는 뭐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8시 15분에 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이어서 15편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은 이 노드레드라는 툴을 계속 사용을 할 거니까요. 노드레드라는 거 오늘 처음 접하시고 저거 나 되게 관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녹한다의 노드레드 시리즈 그거를 한번 전반부를 좀 이렇게 쓱 살펴보시면서 어느 정도 감을 좀 익히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끝입니다. 커트.